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주제 4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광복되고 나서의 3년간을 살펴봤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그 종착점인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그 정부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요. 재헌국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두 번째, 친일파 청산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아니면 잘 안 됐을까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세 번째는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잘 됐는지, 잘 됐다면은 그 의의가 무엇인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살펴봤었네요. 광복되고 모스크바 회의를 거쳐서 좌우합작 운동, 남북협상, 그렇지만 대세는 기울었다. 50 총선거로 이어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 총선거는 총선거이잖아요. 총선은 뭡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 또는 총선거라고 부르죠. 대통령 뽑는 선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그렇죠. 대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50 총선거는 대통령을 뽑은 선거가 아니고요. 국회의원을 뽑은 거예요. 자, 이렇게 뽑힌 국회를 우리가 재헌국회라고 부르는데 재헌이 무슨 뜻이냐? 헌법을 제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헌국회의 제1의 미션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렇죠. 헌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최초의 헌법을 우리가 재헌헌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하고요. 또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헌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간선제의 방식으로, 즉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초대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승만이 국회, 재헌국회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 제1대 대통령에 선출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던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되는 그런 선거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승만이 48년 8월 15일 정확하게 광복하고 3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친일파 청산입니다. 친일파 청산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농지 개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 짓지 못했어요. 땅은 대부분 다, 그렇죠. 부자 땅 주인, 지주들이 갖고 있었고, 그 지주들의 땅을 임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작농으로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고율의 소작료를 내면서 상당히 고통스럽게 살아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두 번째 숙제로 이 농지 개혁을 좀 해서 실제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땅을 좀 나눠줘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작업을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 의거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네 글자로 반민특위를 조직을 하고 여러 가지 친일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승만은 굉장히 이 작업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승만 정부에는 말 그대로 친일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승만도 친일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 맞고요. 일본을 상당히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쩌다가 친일파랑 친해지게 됐는가? 그거는 이승만이 주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라는 것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승만은 일제강점기 거의 내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외교 독립론자잖아요. 그래서 해방된 직후에 귀국을 했을 때 국내에는 별로 인지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타고난 정치인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은 나 누구랑 손잡지?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 누가 눈에 띄었냐면은
나 언제 죽지라고 숨죽이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친일파들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 친일파들한테 손을 내민 거죠. 자, 여러분 친일파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나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 이제 해방이 됐네. 나 지켜줄 일본이 없어져서 나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승만이 나타나가지고 야,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승만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양측 간의 공생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노골적으로 이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를 하죠. 특히 이제 경찰 중에 친일 경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막 무력으로 습격하기도 하고요. 또 국회를 압박을 해가지고 이 반민법의 공소시효를 대폭 축소를 해서 빨리 끝내게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친일파 청사는 제대로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과서 251쪽에 보면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 법령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신문 기사도 있으니까 자료. 우리는 자료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근현대사는 거의 자료와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과제인 농지개혁은 잘 됐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농지개혁은 어떤 거냐면은 땅 많이 가진 사람의 땅을 정부가 사들인 다음에 대가를 받고 땅 없는 농민들한테 파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바로 한 집당, 즉 한 가구당 토지 3정보, 토지가 아니라 농지 3정보까지만 갖고 있어라 라고 기준을 정한 거예요. 3정보가 넘어가는 땅은 정부가 모두 다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땅 없는 농민들한테 대가를 받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으로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돈을 받고 팔고 샀잖아요. 사고 팔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유상매입, 유상분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급식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렇죠? 공짜 급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반대말이 돈을 받는 거, 유상. 그래서 우리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북한의 토지개혁과의 차이점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농지개혁 결과 지주제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선시대에 거치고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지속되었던 지주제가 없어지고 자영농이 부쩍 성장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도 막는 그런 이제 의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농지개혁이 전개됐던 시기가 6.25 전쟁 시작되기 딱 1년 전이에요. 이미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 터지고 나서 북한군이 쭉 우리 남한을 차지하면서 농민들한테 야, 우리 좋은 사람들이야. 너네 땅 나눠줄게. 막 이렇게 다시 땅을 분배해 주거든요. 근데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다 받아놨는데 북한이 와서 다시 준다고 한들 뭐 그게 뭔 큰 감흥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한의 공산화 저지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론. 농지개혁은 잘 됐다. 그래서 지금 뭐 지주소작제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북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정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이 되는가? 광복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중에서도 평남 건준위의 민족주의자 우파인 조만식이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사회주의 세력들이 북한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련의 지원을 받던 김일성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 지역은 평남 건준이와 인민위원회의 그런 이제 약간의 권력 다툼 관계가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 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북한 정권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친일파 청산이죠. 두 번째는 토지 개혁인데 요거는 사실은 46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일단 먼저 토지 개혁을 북한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보다 먼저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방식이 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유상으로 주고받았잖아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냥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공짜로 나눠줍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법으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주요 시설을 국유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되고 어떤 일들을 했는가, 북한 정권은 어떻게 수립이 됐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